2장 서비스 프로세스의 설계 및 품질 관리입니다. 목차로는 서비스 프로세스 연구 개발, 서비스 품질에 대한 이해, 서비스 품질 측정 순으로 학습하겠습니다. 1절 서비스 프로세스입니다. 서비스 프로세스에 대한 것을 6가지로 설명해 보면, 첫 번째는 서비스 전달 절차나 메커니즘 또는 활동의 흐름을 우리가 서비스 프로세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서비스 프로세스는 서비스 상품 그 자체이며 동시에 서비스 전달 과정인 유통 성격을 가진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서비스 생산의 흐름과 과정은 제품 마케팅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서비스 프로세스 단계와 서비스 제공자의 처리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에게 가시적으로 보임으로 해서 서비스 품질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용 고객의 만족 여부가 재구매 의도 또는 재이용 의도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여섯 번째는 서비스 프로세스를 설계할 때 프로세스에 대한 고객의 의견을 반영하고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프로세스와 관련된 서비스 프로세스 청사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블루프린트라고 말을 하는데요. 서비스 청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 시스템을 정확히 나타내는 그림 또는 지도라고도 하고요. 역할이나 관점을 객관화하는 작업이 바로 서비스 청사진입니다. 고객이 경험하게 되는 서비스의 전 과정을 프로세스별로 단계를 나누어서 서비스의 전체적인 흐름을 한눈에 파악하는 게 바로 서비스 프로세스 청사진입니다. 세 번째는 고객과 종업원의 역할, 서비스 요소를 동시에 묘사해서 무형의 서비스를 시각화시킨 것이 바로 서비스 프로세스 청사진입니다. 이와 같은 서비스 청사진의 구성 요소를 보면 네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가 고객의 행동 영역입니다. 즉 고객과 조직 간의 직접 간접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구매와 소비와 평가 프로세스에서 고객이 수행하는 모든 단계, 선택, 활동이 포함되는 곳이 바로 고객의 행동 영역입니다. 두 번째는 일선 직원의 접점 행위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고객에게 보이는 가시적인 서비스 활동이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후방 직원의 행위 영역으로 고객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 활동입니다. 현장 직원의 행동을 지원하는 영역이 바로 세 번째 영역입니다. 네 번째는 지원 프로세스 영역으로 서비스 전달 직원을 지원하기 위한 내부적 서비스 활동 영역이 바로 네 번째가 됩니다. 다음은 우리가 서비스 청사진의 작성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청사진으로 나타내야 할 서비스 프로세스를 파악하는 게 1단계고, 2단계는 고객 관점에서 서비스 프로세스를 도식화하는 것이고, 3, 4, 5단계에서는 현장과 후방에 있는 접점 직원의 행위를 도식화하는 겁니다. 6, 7단계에서는 내부 지원 활동에 대한 도식화입니다. 8단계는 고객의 행동 단위마다 서비스의 물리적 증거를 추가하는 행위입니다. 네 번째, 서비스 프로세스의 표준입니다. 첫 번째가 표준화와 고객화입니다. 표준화는 대량 서비스 또는 일관된 서비스의 추구입니다. 서비스 업무 표준화에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자동화된 기술적 환경입니다. 하나의 모듈로 표준화해서 다양한 기술과 업무를 표준화하려는 노력입니다. 업무 표준화는 서로 다른 태도와 능력을 지닌 종업원들의 업무 수행을 균질화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서비스 수행에 대한 표준화된 매뉴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기술 환경 더하기 표준 매뉴얼은 일정 부분의 기계와 기술을 지원받고 나머지 작업은 표준 수행 매뉴얼을 통해서 표준화를 지향하게 됩니다. 서비스 프로세스와 관련된 고객화입니다.
고객의 욕구를 충족하고 관심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설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직원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항상 동일하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규칙이고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일관성 있게 제공하는 데 성공한 기업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을 지도하기 위해 공식적인 표준을 설정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기업은 고객의 관점에서 서비스 프로세스를 설정하고 고객의 니즈와 기대 수준을 반영한 고객이 정의한 서비스 표준에 의한 서비스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행위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고객이 정의한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모든 요소가 일관된 방식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바라는 대로 행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 서비스 프로세스 개선입니다. 개선 과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개선 과정은 크게 6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정하는 겁니다. 2단계에서는 프로세스의 흐름도를 그리는 것이고 3단계에서는 결과를 평가하고 4단계에서는 현행 프로세스를 평가하고 5단계에서는 새로운 프로세스를 도출하고 6단계에서는 근본 원인을 분석하는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서비스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도구를 보면 첫 번째가 피시본 다이어그램, 이시카와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건데 물고기 뼈 모양이라고 해서 피시본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이름과 같이 물고기의 뼈 모양을 닮았기 때문에 물고기 뼈 도피라고도 합니다. 일본의 품질 전문가 이시카와에 의해서 개발된 것으로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 원인을 찾아 연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 관계 도표라고도 하는데 주로 원인과 하위 원인들이 하나의 결과를 불러온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낸 그림입니다. 전형적인 팀 브레인스토밍을 응의 틀로서 잠재적인 근간의 문제를 정의하는 데 사용됩니다. 보통 해결해야 할 문제를 물고기의 머리에 위치해 두고 원인과 결과는 물고기 뼈에 따라서 위치하며 다른 종류의 가지로 분류시키고 그리고 원인은 그 가지 옆에 위치시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플로우 차트라는 게 있습니다. 서비스 프로세스의 흐름도라고도 말하는데요. 문제의 범위를 정하고 분석해서 그 해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이나 사무 처리의 순서를 통일된 기호와 도형을 사용해서 도식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논리의 흐름을 특정한 기호를 사용해 도식적으로 표현한 다이어그램 또는 블록 다이어그램이라고 칭합니다. 세 번째는 파레토 차트입니다. 품질 개선 과정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도구로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영역에서 시간과 노력을 집중하기 위한 분석 도구가 바로 파레토 차트입니다. 공정에서 불량의 주된 원인과 관련된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고 파레토 차트는 막대 차트의 한 종류로 크게 개선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그래프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데밍이라는 사람이 만든 데밍 사이클, 다른 말로 PDCA 사이클, 즉 플랜, 두, 체크, 액트 사이클 얘기합니다. 일정한 목표를 정해놓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활동을 지칭합니다. 항상 어떤 표준이나 한계를 정해서 그것에 대비해 어떤 행동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품질이 개선되면 곧 생산성, 프로덕티비티가 향상으로 연결되어서 궁극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PDCA 사이클을 좀 더 보완해서 설명하면 플랜은 계획이죠. 그래서 활동 계획을 세우는 단계가 플랜이고 두는 실행으로 계획을 실행해보는 단계가 두고 체크는 검증으로 결과를 조사, 평가, 확인하는 단계이고 액션 또는 액트는 활동 개선으로 결과에 대한 개선이나 유지를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과 관련해서 고려 사항으로는 서비스 실패 감소, 총 서비스 시간의 최소화, 생산성 향상, 고객 만족도 향상에 관련된 점을 고려해야 됩니다.
서비스 프로세스 재설계의 혜택과 한계점을 보면 가치 창출에 기여하지 않는 단계는 제거해야 됩니다. 기업 혜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효율적인 상승이 있는지, 생산성이 상승이 있는지, 고객 혜택 관점에서는 효율성과 속도가 상승되는지, 고객 서비스가 더 나아졌는지, 즉 한계점으로 효율적이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고객과 직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셀프 서비스로의 전환과 관련해서 기업 혜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비용이 감소되는지, 생산성이 감소되지는 않는지, 고객 혜택이라는 관점에서는 서비스 속도가 상승되는지, 접근성이 증대되는지, 한계점으로는 대면 기회 부족이나 피드백 부재면을 고려해야 됩니다. 서비스를 고객에게 직접 배달하는 것과 관련해서 기업 혜택 차원에서는 위치적인 한계를 극복하는지, 고객 기반이 확장되는지, 고객 혜택 측면에서는 편의성이 증대되는지, 접근성이 증대되는지, 한계점으로는 물류 부담이나 비용 증대 부분을 고려해야 됩니다. 일괄 서비스 관점에서는 기업 혜택 측면에서 차별화되는지, 고객 보존이 가능한지, 고객 혜택 측면에서는 편의성이 증대되는지, 고객별 서비스가 증대되는지, 한계점으로는 표적 고객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의 필요가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서비스 프로세스의 물리적 측면에 대한 재설계와 관련해서는 기업 혜택 차원에서 직원 만족도가 상승하는지, 생산성이 상승되는지, 고객 혜택 측면에서는 편의성이 증대되고 기능이 향상되는지, 한계점으로는 모방이 쉽지는 않은지, 비용이 많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2절 서비스 프로세스 연구 개발입니다. 서비스 프로세스 연구 개발 R&D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서비스 R&D라고 하는 게 뭘까요? R&D라고 하는 것은 인간 문화 사이를 망라하는 지식의 축적분을 늘리고 그것을 새롭게 응용함으로 해서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창조적인 모든 활동을 우리는 R&D 활동이라고 합니다. 서비스 R&D를 정의해보면 서비스 혁신을 위한 연구 개발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서비스의 창출 또는 서비스 전달 체계의 개선,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 등 새로운 지식을 얻거나 응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입니다. 무형의 서비스 특성으로 서비스 생성과 전달에 있어서 인적 자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서비스 프로세스 매트릭스입니다. 서비스 프로세스를 설계하기 위해 슈메너가 제시한 방법입니다. 노동 집약도와 고객과의 상호작용이 높고 낮음으로 구분한 후에 대응시켜서 각 기업들 서비스 공장, 서비스 숍, 대량 서비스, 전문 서비스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첫 번째 서비스 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 집약이 낮고 고객과의 상호작용도 낮은 특성을 지니는 부문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예로는 항공사, 화물 트럭, 호텔, 휴양시설이 있겠습니다. 서비스 숍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 집약은 낮지만 고객과의 상호작용이 높은 특성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예는 병원이나 자동차 정비소와 해당이 됩니다. 매스 서비스, 대량 서비스는 노동 집약도도 높고 고객과의 상호작용은 낮은 경우입니다. 소매업이나 도매업이 해당이 되고요. 전문 서비스는 두 개가 더 높습니다. 노동 집약도나 고객과의 상호작용이 모두 높은 곳으로 의사 업무를 보는 거, 변호사와 관련된 업무를 보는 거, 회계사와 관련된 그런 일들, 의사의 일, 변호사의 일, 회계사의 일, 이것들이 바로 전문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3절 서비스 품질에 대한 이해입니다. 서비스 품질의 개념을 공부하도록 합시다. 객관적으로 또는 획일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 즉 뭐가 서비스 품질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서비스 품질이라는 것은 고객에 의해서 인식되고 판단되는 주관적인 평가라고 하는 점에서 그 평가 과정이 서비스를 받는 전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고객 지향적 개념이라는 사실과 기대, 지각, 만족과의 관련 아래에서 해석되는 복합적인 개념이 바로 서비스 품질입니다.
세 번째, 서비스 품질은 재구매와 관련해서 구매 전에 미리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물질보다 제품 구매나 소비 과정에서 평가하는 경험적 품질이고 신념적 품질 성격이 강한 특징이 있습니다. 태도와 유사한 개념이 바로 서비스 품질인데 만족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상태로 대상에 대한 판단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동적으로 변화하는 역동적 구성의 개념이 바로 서비스 품질인 겁니다. 서비스 품질과 고객 만족 간의 관계를 보면 서비스 품질의 구성과 관련해서 지각된 서비스 품질은 기대된 서비스와 지각된 서비스의 차이에 의해서 지각된 서비스 품질이 나옵니다. 즉 이런 지각된 서비스 품질은 이미지가 영향을 주고 그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것은 기술적 서비스, 또 한 가지는 기능적 서비스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기술적 서비스와 기능적 서비스가 이미지에 영향을 주고 이미지가 지각된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주는데 그 지각된 서비스 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된 서비스와 지각된 서비스의 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각된 서비스 품질에 6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전문성과 기술입니다. 전문성과 기술은 매우 전문적인 방안을 이용해서 고객이 필요한지 지식 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인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과와 관련된 기준과 관련되는 것이고 태도와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고객에 관심을 기울이며 고객 입장에서 행동하고 있다고 고객이 느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과정과 관련된 기준입니다. 접근성과 융통성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의 바램과 수요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조절될 수 있다고 고객이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신뢰성과 믿음은 고객에 대한 생각을 최우선으로 서비스를 행할 때 고객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서비스 회복, 서비스 리커버리라고 하는데요. 새롭고 수용 가능한 해결 대안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을 고객이 느끼는 것입니다. 평판과 신용은 서비스 운영이 성과와 가치를 나타낸다고 공감할 수 있다고 고객이 믿는 것입니다. 평판과 신용은 이미지와 관련된 기준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품질의 특성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서비스 기대와 서비스 인식의 차이에 의해서 서비스 품질이 인식됩니다. 따라서 서비스 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의 지각과 관련된 고객 지향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품질은 태도와 유사한 개념이기도 하고요. 서비스 품질은 서비스의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에 대한 평가이기도 합니다. 서비스 품질은 구매 전에 미리 평가할 수 있는 탐색적 품질보다 제품 구매나 소비 과정에서 평가하는 경험적 품질의 특성이 더욱 강한 특징이 있습니다. 서비스 품질은 즉 기대와 수행의 비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전사적 품질 경영, 토탈 퀄리티 매니지먼트입니다. TQM이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 경영학에서는 1990년대 이후에 등장한 개념인데 그 정의를 보면 최고 경영자를 중심으로 전 조직원과 의식교육을 통해서 품질 중심의 기업 문화를 창출해서 고객 만족을 지향하는 시스템으로 변화하기 위한 경영 활동을 우리는 TQM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TQM 조직의 특성을 보면 첫 번째, 의사결정 권한은 가장 저단계, 아랫단계에 위치한다. 문제는 발견 즉시 처리해야 된다. 노력을 항상 측정하고 평가해야 된다. 모든 조직원을 하나로 뭉치게 해야 된다. 직무를 올바르게 수행하고 탐구심을 갖도록 해야 된다. 경영자의 개선의 노력이 종업원을 선도하게 해야 한다. 팀워크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 기업 전략에 대한 이해나 고객 만족 가치를 서로 공유해야 된다. 우리가 영어로는 얼라인먼트란 말을 합니다. 내부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외부 고객의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철저한 서비스를 강요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최고 경영자 임무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TQM 조직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TQM이라고 하는 것은 90년대 나온 개념이고
TQC는 뭐 70년대 나온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TQM, Total Quality Management는 우리말로는 전사적 품질경영이라고 하는데, 고객 만족을 얻기 위해서 최고 경영자의 품질 방침에 따라 실시하는 모든 부문의 총체적인 활동을 우리는 TQM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TQM, 우리가 TQM이 아니라 오른쪽에 나가는 것은 TQC네요. TQC, Total Quality Control은 품질 경영이라고 하지 않고 전사적 품질 관리라고 칭하는데, 이것은 요구하는 품질을 만족시키는 기법의 하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비스 품질의 3박자가 있습니다. 서비스 품질의 3박자는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품질 계획을 잘 해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품질 통제가 잘 이루어져야 결국은 품질 향상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품질 향상은 SQI, 서비스 퀄리티 임프루먼트에 대한 거고요. 우리가 서비스 품질에 대한 통제를 하려고 하면 SQC 활동, 서비스 퀄리티 컨트롤 활동이 잘 이루어져야 되고,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서비스 퀄리티 플래닝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SQP, SQC, SQI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서비스 품질 평가에 대한 비용입니다. 품질 비용은 크게 우리가 내부 실패 비용과 외부 실패 비용, 실패 비용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평가 비용이 있고 예방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failure 해서 F 코스트라고 하고, 평가 비용은 appraisal A 코스트라고 하고, 예방 비용은 preventive 코스트 P 코스트라고 하는데, 여기서 내부 실패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에게 서비스가 전달되기 전에 부적합한 품질을 교정하는 비용이 바로 내부 실패 비용이 되겠습니다. 내부 실패 비용에 해당하는 항목을 보면 재작업을 한다거나 뭐 수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기계를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비용, 시간 지연과 관련된 비용이 해당이 됩니다. 외부 실패 비용은 고객에게 전달된 후에 부적합한 품질이거나 불만족 사항을 규정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제품이나 서비스가 전달되고 나서 이제 고객이나 소비자가 악유를 해서 결국은 클레임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이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비용은 실패 서비스의 재작업 비용, 서비스 결과에 대한 수정 비용에 해당이 됩니다. 어프레이절 평가 비용은 서비스가 품질 수준을 만족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서비스 어떤 상태를 확인하는 비용이 바로 평가 비용이고, 여기에 해당하는 비용은 당연히 검사 비용에 해당이 될 것이고, 프로세스와 관련된 통제 비용에 해당이 됩니다. 예방 비용, 아까 프리벤티브 코스트라고 한 예방 비용은 처음부터 실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평가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품질 계획을 수립하는 비용이라든가 적절한 직원을 선발해서 교육하는 비용이 해당이 됩니다. 서비스 품질 비용 모델, 우리가 COQ라고 하는데 Cost of Quality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품질 비용, 우리가 에는 불량 품질 비용이 있습니다. Poor Quality Control 코스트가 있습니다. 기업의 품질 비용 COQ는 품질 수준의 변화에 따라서 발생하는 가시적인 내용의 측면입니다. 품질 관리를 위한 비용이고 관리 실패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불량 품질 비용은 품질의 불량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다양한 가시적, 비가시적인 비용에 역점을 둡니다. 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한 비용이고 서비스 품질의 관리 실패에 따른 비용을 말합니다. 고객의 전환 비용과 전환 장벽입니다. 전환 비용은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다른 제공자로 변경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화폐적, 비화폐적인 모든 비용을 포함해서 고객이 실제적으로 지불하는 비용이 전환 비용입니다. 세 번째는 관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요소가 바로 전환 비용입니다. 전환 장벽은 고객이 전환 비용을 초래하는 모든 것인데, 고객이 기존 업체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다른 업체로 전환하는 데 따른 어려움이 해당이 등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전환 장벽의 종류입니다. 전환 장벽의 종류에는 탐색 비용이 있습니다. 제품이나 서비스 제공자를 찾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하는 것이고,
학습 비용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의 이용법을 익히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하는 것이고, 경제적 위험, 리스크는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